유제 푸세요. 유제 10-2번 푸세요. 보자마자 글씨를 쓰지 말고 문제를 좀 읽고 설계를 한 다음에 글씨를 써라. 글씨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암산을 하시고요. 개념을 알면 암산이 됩니다. 내가 계산 실수를 하는 이유 뭐라고 했어? 일반에서 얘기 안 했어? 계산 실수를 하는 이유는 계산하기 때문이야. 어떤 행위에서 실수가 나오는 이유는 그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야. 행위를 하지 마. 일으키지 마. 그냥 암산해. 뭘 찾고 있냐? 이미 지웠어. 저 한 문장 빼고. 아니, 근데 뭐 내가 암산하라고 해서 암산이 안 되는데 하는 건 아니고 자기 능력껏 하는 거야. 자기 능력껏. 결국에는 내 말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린이들이잖아. 응? 중1들인데 뭐 중딩들인데 뭐 어리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어려서 뭐 다 못 받아 먹는 거.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자기 소 하나밖에 하세요. 도저히 모르는 게 있어도 됩니다. 이거 뭐 공동수학을 뭐 한 번 배우고 말 것 같습니까? 10번 해야 될걸요. 근데 이제 나는 한 번에 다 알려주고자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좀 많은 편인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 그림 정도는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위로 불러겠으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x 절편이 노출돼 있잖아. 때려서 잡으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1 정도를 쓰는 성의 표시하시고요. 그러면은 대칭축은 이 두 새끼의 평균인 마이너스 2분의 3을 못 알아채시는 사람 없을 거고요. 요까지 세팅해 놓고 문제를 보는 거야. 1번 fx는 마이너스 1에 두근의 합을 구해라. 이게 마이너스 1이건 마이너스 10이건 마이너스 100이건 마이너스 1억이건 달라질 게 없어요. 이렇게 긋건 이렇게 긋건 이렇게 긋건 뭐가 다른데? 당연히 이 2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x좌표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평균을 묻는 게 아니라 합을 묻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2배로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은 f 3x는 0.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제에 준 조건을 보면 fx를 0 만드는 건 마이너스 4와 1이 유이하다 하잖아? 뭐 왜 그래 한다고 얘가 이 새끼가 마이너스 4와 1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는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4와 3분의 1이 두근이야. 곱을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9분의 4. 알았어? 응? 나랑 똑같이 푼 사람 손 들어봐. 완전 똑같이 푼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봐봐 원인이 주위를 둘러봐 40%밖에 안 돼. 넘어갑니다. 그 다음 개념은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포물선은 2차 함수고 직선은 1차 함수로 불리는 거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어떤 두 도형의 위치관계라 함은 교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네가 아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은 몇 가지 위치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세 가지죠. 포물선이 요렇고요. 직선은 요럴 거니까 교점이 두 개,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고 여기 접해서 한 개일 수도 있고 빵일 수 있는 거지.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세 가지 말고는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보시는 바처럼 총 세 가지입니다. 교점이 두 개인 경우, 교점이 한 개인 경우, 교점이 빵 개인 경우로 총 세 가지다. 근데 이 요 위에 있죠, 위에 요놈이 여기다 요놈이 2차 함수고 요놈이 1차 함수면 딱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자? 그래프가요. 그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점의 x 좌표는 뭐라 했어? 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의 실빈을 했지.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니까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2차식 쪽 여기 넣고 이 1차 함수의 1차식 쪽에 넣어가지고 연결한 2차 방정식인 거지, 새끼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 두 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0이다 넘어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0 작다로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항상 이런 개념을 거쳐서 결국엔 판별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프하지 마시라고요. 특히 요럴 때를 접한다고 한다. 이 접하는 상황이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거든. 이 과목이 진행되다 보면은 수원 수투로 올라가다 보면 접하는 문제밖에 안 풀 겁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중요성을 책에는 박스로 정리까지 해놨는데 여기 이 얘기고 보기 1번 있죠? 다음 두 함수의 그래프 표준을 보고 구하시오. 근데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거야. 제가 해왔던 거야. 당연히 y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4x 빼기 1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x를 찾은 다음에 그 찾은 x를 1차 함수 넣으면 되겠지? 넣어서 y까지 찾은 다음에 좌표를 찾는 거니까 뭐코마 뭐로 써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죠. 풀 필요 없고 넘어가서 148쪽에 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 얘기. 요런 이 기본적인 개념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의 부호로 교점의 개수, 다른 말로 연립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판단된다. 보기 2번 찾았어요? 보기 2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다음 세 직선의 위치관계를 각각 말해라? 그런 뜻입니다. 풀어볼게요.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니까 이건 뭐 인수분해가 암산으로 되죠. 그럴 경우에는 x축을 잡아도 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한 새끼가 원점이네. 그럴 경우에는 y축을 잡아도 좋다. 내가 그리는 순서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포물선을 그릴 때는 항상 포물선부터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중등수학을 가르친 사람들은 그렇게 안 그렸을 거거든.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옥십점 찍고 나를 쳤겠지? 다 잘못된 거야. 포물선부터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하다면 x축을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하다면 y축을 그리는 거예요. 알겠니? 그런 것조차 잘못되어 있다고. 전국에 선행을 하는 중딩들이. 여기다가 y는 x 플러스 4를 그릴 건데 y는 x 플러스 4는 어떨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2번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그림만 가지고는 몰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그냥 답이 나와. 왜냐면 y는 2x 플러스 4는 x 절편이 2거든. 얘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y 절편은 4거든. 3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사람은 한 개요? 라고 할 거 아니야. 아 여기 있어. 두 개야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이 x 절편이 2다 보니까 관통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야. 그러니까 3번 같은 거는 그냥 그림을 기왕에 그렸으면은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1번, 2번은 그림으로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가 필요한 거고 그 증거를 저거 판별식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은 두 개입니다. 확실히. 2번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아 왜 이것도 왜 안 돼요? 안 된다고. 사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사람 여기 있고. 응?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릴 사람도 있을 거고 취향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얘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봐봐. 이게 진실이었어 이게. 완전 제곱식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접한다. 한 개는 한 개. 1번은 y는 x 플러스 4. 요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야. 4를 얘가 실제로 4인데 요쯤 찍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 안 해서 그러면 뭐 잠깐만 요쯤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식 필요해. 증거가 필요해요. 얘랑 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고 이놈의 판별식은 함수니까요. 안 만나니까 빵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3번조차 그래프를 그리기가 귀찮다. 솔직히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귀찮아야 돼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립해서 판별식의 부호를 판단하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할 수 있다.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직접 보여달라고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다. 절교다. 그런 놈이고. 보기 3번. 포물선식은 다 써져 있고요. 직선에 미지수 K가 섞여 있죠. 근데 그 두 개가 접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접한다는 조건으로 K를 구하는 거니까 어쩌라는 소리야? 연립해서 판별식은 0 쓰세요. 이런 뜻입니다. 개념 끝났고 다시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 글자의 기스가 이 중요한 문장에 왜 크게 웃어? 웃기면 웃기려고 이러는 건데. 기본 문제 10도의 3번. 포물선 y는 x제곱 빼기 4x랑 y는 mx 빼기 9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m의 값또는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지만 그림을 그려서 파악해야 하는 문제도 곧 나오기 때문에 할게요. 그림을 그려서 이차 함수, 그러니까 포물선 그리는 법을
내가 이제 여러 번을 보여줘야 그나마 날 따라 할 거기 때문에 y는 x제곱 빼기 4x니까 포항 보자마자 x절편이 보이기 때문에 x축을 포항 0, 4 찍고 이 새끼 원점 y축까지 이런 순서로 포물선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의 그래프를 누군가가 요구했으면 원래 축에다 그려야 되거든요. x축, y축까지. x축, y축을 나중에 그린다는 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mx-9라고 되어 있으니까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m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m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m에 관한 항등식 논리에 따라서 m이랑 곱해진 x는 0이 되고 나머지 y는 -9니까 이 직선은 m이 아무리 변해도 0,-9를 지난다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모르는 새끼를 그릴 때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 지나는 점을 항등식 논리대로 찾은 다음 찍어 주셔야 맞겠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울기 m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한 바퀴 돌리면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 보시는데 한 바퀴를 돌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음의 무한대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커지면은 절대값이 엄청나게 큰 음수로 변해요. 그러다가 이래 되면 0이 되고요. 다시 음수 0 양수 다시 음수 0 다시 양수로 해서 양의 무한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요 y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를 점점 키워나가시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0도 있을 거고 이렇게 요때가 0이겠죠. 이제 양수를 변했습니다. 한 바퀴가 아니라 반 바퀴. 여기까지 오면 끝난 거예요. 다시 y축이랑 겹치면 한 바퀴 맞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거지. 그러면 거의 서 있는 이때 y축에 거의 가까운 거의 서 있는 이 직선은 교점이 몇 개일까? 그러니까 너가 바로 아까 그거야. 여기 한 개라고 한 개라고 하는 거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서 있어도 이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아무리 폭이 넓어도 결국에는 이게 더 빨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만 보인다고 한 개가 아니라 관통한 순간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야. 이렇게 되면 두 개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곡선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생기는 거죠. 요 때는 한 개인 거고 여기보다 더 기울어지게 되면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안 만나다가 0 됐다가 계속 또 안 만나다가 이쪽에서 또 막 접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한 개인 거고 더 커지게 되면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저기 생기는 거니까 두 개라고요. 그러면 결국 답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접할 때만 하면 되겠네. 접할 때만 알아낸 다음에 그 교점 두 개인 경우와 교점이 없는 경우는 부등식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 문제 10-3번에 1, 2, 3번은 2번을 풀어가지고 1, 3번까지 찾는다 라는 사고방식이 더 좋다고요. 2번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하겠다.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립해서 판별식이 한 밖에 없어요. 연립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 x겠죠? 이쁘게 쓰면 그 다음에 플러스 9겠지요? 요 놈은 0이 중근을 갖는다? 그런 뜻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아니 근데 여기 1이고 여기 9인데 굳이 이걸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어? 바보 아니야? 당연히 이건 얼마 6인 거죠. 1, 6, 9여야 완전 제곱식일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M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M은 4를 넘겨주면은 2거나 마이너스 11거. 이렇게 이쪽에서 엄청나게 서있던 이 새끼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거고 얘보다는 훨씬 완만한 이 기울기가 2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번, 3번은 계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마이너스 10보다 더 쓴다는 말은 더 작다는 뜻이에요.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그리고 얘보다 더 이렇게 길어진다는 말은 더 크다는 뜻입니다. m이 2보다 크다. 이게 답인 거고요. 3번은 이런 식으로 안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2가 되기 전까지 계속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2 사이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접할 때만 찾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접할 때를 굳이 판별식은 0까지 안 끌고 가도 돼요. 완전 제곱식이랑 똑같은 말인데 완전 제곱식이 너무 잘 보인다. 그러면은 굳이 판별식 안 써도 돼. 그냥 개수의 구조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바로 보이면 그냥 바로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았니?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가 귀찮다. 그랬다면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연립한 이 식이죠.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0이다. 얘는 음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야.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방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이거 기울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는 직선인 y는 mx-9가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딘지 모르는 게 있었을 거거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0,-9를 지난다는 것을 알고 사시라고요. 유제 10-3번 어디 보자. 1번을 풀어가지고 2번, 3번까지 덩달아 답을 내보도록 하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서 기울기를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한 바퀴 돌려가면서 위치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 후에 1번의 답을 내고 접한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범위 파악을 통해서 2번과 3번까지 순식간에 답하도록 하죠. 평소에는 강요하지 않는데 지금만 강요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과정이 더 어렵고 중요하니까. 계산 연습 뭐랍니까? 쓸데없이. 그건 집에 숙제할 때 하시고 더 중요한 걸 알고 사셔야죠. 입맛 알아? 바로 X축 Y축 잡고 있네. 말해 뭐해 말을 듣지 않는데 참아줘야 하는데 손 찍어내야 돼.
아주 그냥. 아 진짜 친구들. 한번 할게요. 포물선은 R로 불러. 2차항 계수가 2니까. 인수분해가 뻔히 보이죠? X축을 이제서 해버리고 작은 놈이 0, 큰 놈이 2분의 3. Y축도 심심하니까 그니까 왜냐면 지나는 점 Y축이 있으니까 그립시다. 그리고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0,-2네요. 요 정도 사이즈를 2분의 3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럴듯하게 요쯤에 0,-2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죠.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변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직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접하는 게 있을 거고, 어이구, 이쪽에서도 접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접하는 m 값을 찾아서 1번 답을 내고, 저 두 개 사이면 안 만나는 거고, 저 두 개보다 뭐 작거나 큰 것보다 크면은 두 개다. 이런 식으로 1, 2, 3번을 다 푸시라고. 1번. 이제 계산이 필요하니까 연립을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x 플러스 2는요. 근데 이것도 여기 2문은 못하지 않나요, 선생님? 뭘 못하게? 2? 2잖아. 나 이거 4인 거죠, 4. 그냥 4인 겁니다. 얼마 4. 그래서 m은 3을 넘기면은 1 또는 마이너스 7인 거죠. 이게 1번 답이고, 그러니까 요게 요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었던 거고 요쪽 기울기 1이었던 거네. 2번은 어떨 때를 물어봤냐면 들어가는 두 점 m이 만시보다 작거나 m이 1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이 접할 때 직선보다 더 서 있어야 하는 건데 음수일 경우에는 작아져야 쓰는 거고요, 양수일 경우에는 커져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안 만날 때니까 요 두 개 사이 마이너스 7에서 1 사이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10-4번 할 건데 분표 좀 바꿀게요. 읽고 계세요. 저거를 뭐란 거 저거 기본 문제 10-4번은 뭐냐면 공통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공통접선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곡선이 시당초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이 두 곡선의 공통접선이라 하면 이 교점에서의 접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선을 공통접선이라 불러요. 그냥 정리할게요. 공통접선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요게 가장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곡선 자체가 접하는 거죠. 두 곡선이 접하고 있을 때의 공통접선은 이거다.
그러면은 두 개를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놈의 접선을 구하면 이 점의 접선을 구하면 그게 곧 공통 접선인 거야. 한 놈이 얘가 싫으면 얘로 하시든지.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처럼 이 곡선이 안 맞나? 만나도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공통 접선이 뭐냐? 여기 교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점에서 이 새끼 접선은 이거일 거고, 이 새끼 접선은 이거일 거잖아. 겹치지 않아. 이런 것은 공통 접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통 접선은 두 곡선이 접해야 된다고요.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면 만나는 곳에서 접선이 공통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공통 접선이 생기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응?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접점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인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도 공통 접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둘 중에 하나가 원인 게 있어. 그러니까 1번과 같은 케이스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가 원일 때 그때는 원의 성질을 이용하셔야 돼요. 원의 성질이 접선과 관련된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 뭐야? 3다시 했을 거 아니야. 원의 접선과 관련된 성질이 뭐야? 아는 사람 말해봐. 중심하고 수직. 예, 뭐말 짧았고요.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직선은 접선과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 접선이 있으면요. 요 접점에서 이 공통 접선에 수직인 선을 긋는다. 그렇다면 이 선상에 필연적으로 원의 중심이다. 이 원과 접선의 성질을 활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문제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적분 1에서 배울 겁니다. 그냥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정리만. 지금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기본 문제 10-4번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문제를 풀 거예요. 두 포물선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y는 x제곱이랑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8 둘 다 이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 두 놈은 무슨 관계야? 이 두 놈은 무슨 관계야? 이차항 개수가 1로 같으니까 이 두 놈은 무슨 관계냐고? 평행이동.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이 두 놈은 세 글자야. 무슨 관계야? 똑같이 생긴 두 놈 보고 뭐라 그래? 쌍둥이 관계죠. 쌍둥이 관계. 닮은 관계입니다. y는 x제곱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얘랑 쌍둥이인데 어디로 옮겼는지가 궁금하니까 꼭지점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에 따라서 s 2일 때고 2를 집어넣게 되면은 4 빼기 8 되면 4야. 2,4. 근데 2,4는 놀랍게도 그 앞에 있는 포물선을 만족해. 그러니까 2,4는 여기 있는 거야. 얘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얘랑 똑같이 있는 거라고. 꽝.
그러면 뭐 공간지각력 운운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 두 놈은 이와 같은 공통접선이 있습니다. 이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뭐밖에 못하느냐? 연립해서 판별식은 0밖에 못 씁니다. 얘를 아무도 모르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치고 이 새끼랑도 연립해서 판별식은 0 두 번 쓰면은 a, b에 대한 방정식이 두 개 나올 거니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자, 요 놈이 이거였고 요 놈이 이거였어. 요 두 개를 연립하면은 당연히 이거고 얘의 판별식이 d1이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4b인데 이게 0이다. 하나 맞습니다. 그 다음 요 두 개를 연립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a 더하기 4x 상수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8 얘의 판별식 d2로 하면은 a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4a시니까 더하기 4b 빼기 32 이렇게 합시다. 요 놈이 0이다. 요런 말씀입니다. 여기도 a제곱이 있고 여기도 a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연립 2차 방정식이 원래 2차항을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법이지만 그냥 여기도 4b 여기도 4b 있으니까 그냥 두 식 뺍시다. 이 아래에서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 했을 때 2번에서 1번을 뺄게요. 그렇게 되면 a 제곱 날아가요. a 제곱 날아가고 요거 나머지 부분이 8a 더하기 16이고요. 그 다음에 4b 날아갑니다. 아니면 그냥 이걸 전개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4b가 나타나니까 이거 대신에 0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쓰는 거야. 8a 더하기 16과 마이너스 32. 그래서 a는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는 1을 넣어주면은 4되고 4 나온 다음에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1. 뭐 하고 있었냐면 공통접선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공통접선의 방정식이 이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은 a를 여기 넣으시고 찾은 b를 여기 넣어서 y는 2x-1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연립방정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물론 훨씬 더 좋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비밀입니다. 유제가 4개나 있네. 어디 보자. 아니 얘는 기본 문제는 공통접선만 풀라 해놓고 왜 유제는 4개나 줘놓고 다 다른 유형이야. 짱나네. 유제 10-6번이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요거부터 해. 10-6번만 풀어. 유제 10-6번만 푸세요. 유제 10-4번과 5번은 내가 또 알려드려야 돼요. 물론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야, 똑바로 안 그래요? 똑바로 안 그리냐고. 뭐 왜 맥지야? 어? 뭐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있어. 언제? 우리는 언제 친해질 수 있는 거죠? 무슨 뭐 학원 선생한테 철벽을 치고 그래. 사람 생각이 남네. 자, y는 x를 이거고 y는 x제곱 플러스 1을 약간 올린 다음에 약간 넓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두 포물선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방금 전에 문제와 달리 두 개잖아요, 두 개. 어? 두 개라는 생각 못 합니까? 어? 그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 보입니다, 여기. 이 두 개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관계까지 파악이 돼야 돼요. 왜냐? 요 두 놈이 두 포물선이 공통의 대칭축을 갖거든. y축을. y축을 공통으로 대칭축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린 그림과 같이 두 공통 접선의 교점 또한 y축일 수밖에 없다. 이쪽 모양과 이쪽 모양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부호만 다를 거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 안 해도 그냥 하나만 있다고 착각하고 풀다 보면 두 개가 나와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림조차 필요 없다. 그냥 공통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면 공통접선이 없는데 구하라 했겠냐? 있다는 소리고. 근데 계산하다 보면 없을 수도 있어. 없다는데 그림 그릴 필요 없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산밖에 없다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접선이건 이 접선이건 간에 y는 ax 플러스 b라고 치고 각각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을 쓰라는데 뭐 그걸 못해. 이거랑 y는 2x 제곱하고 y는 x 제곱 플러스라고 연립하는 거 어렵냐고? 요 두 연립하면은 2x 제곱 빼기 ax 빼기 b. 이 두 개 연립하면은 이 두 개 x 제곱 빼기 ax 빼기 b 더하기 1. 세상에 제일 쉽지 않아. 그러면 요 놈의 판별식은 a제곱 더하기 8b 이게 0이 나중이고, 요 놈의 판별식은 a제곱 더하기 4b 빼기 4 8이 나중이죠. 그럼 바로 빼세요, 위에 자리를. 그러면 4b 더하기 4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b는 마이너스를 여기 넣어주면 a 제곱은 8이니까 a는 얼마 1루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 넣어주면 답은 y는 얼마 2루트 2x 빼기 1이다. 어라? 두 개란 소리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포물선을 그려보면은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 유제 10-4번을 설명하겠어요. 이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포물선을 주고 직선도 주는데 그 두 개가 어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제시된 직선에 평행한 직선 양식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y는 2x 제곱에 접하기도 하고 n바 y는 4x 플러스 1에 평행하기도 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평행이라는 건 뭐가 같다는 뜻이에요? 규격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y는 4x 플러스 k, y 절편만 모르는 상태니까 기울기가 4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것의 의미는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기울기가
4로 갖다 드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아주시고 K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방정식 하나가 필요한데 똑같이 얘처럼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은 0 써서 K를 찾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여기 넣어서 답을 수도 있어야 돼. 반드시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정답은 수식으로 내세요. 그 다음에 5번은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위의 점 1,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얘는 기울기는 아는데 y절편을 모르는 케이스라면 얘는 반대로 지나는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접선식을 완성한 다음에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을 써주면 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다고. 연립해서 판별식은 0밖에 없어. 이것도 이 곡선 위의 점이냐 위의 점이 아니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다른데 그거는 무조건 일가서 다른 거고, 지금은 공통수학 1이니까 위의 점이건 밖의 점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울기를 모른다는 게 포인트라서 이 말은, 지나는 점을 준다는 말은 기울기를 모른다. 그러니까 m 없는 거야. m이 싫으면 뭐 다른 쓰든지 m으로 놓는다.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 x 말고 지나는 점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썼으면 1,0 대입해. x에 1, y 0을 대입해. 그러면 n이 마이너스 m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아까. 근데요, 저는 이런 내용 아는데요. y는 기울기에다가 x 쓰고 빼기 지나는 점에 x 찾고 x고 지나는 점에 y 이렇게 더한다는 거 아는데, 아는 사람 이렇게 하시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미지수를 하나로만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나로만.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이 돼야 되고요. m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걸 찾는 과정이 연립해서 판별식은 0밖에 없다고. 7번은 뭐 똑같은 문제를 풀지 않았지만 6번처럼 연립방정식으로 흘러가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숙제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기본 문제 10-5번. 요거는 이제 그 방정식에 절대값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정석의 특징이 뒤에 있는 거 땡겨오는 거라서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배워봤자 그때까지 기억 못하겠지만 아무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풀로 알려드려야 맞지만 그냥 한 가지만, 원래 6가지인데 6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그 하나만 그릴 줄 알면 되니까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y는 절대값 fx, 이런 거. 얘를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절대값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 fx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fx가 0보다 크나 같으면 fx인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인 거죠.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x 여기 있고, fx가 0보다 크냐 작냐의 기준은 x축보다 위냐 아래냐에 달려 있습니다. 크다는 말은 위라는 소리예요. 위일 경우엔 fx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x보다 작다, fx 작다, 0보다 작다라는 말은 x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쓰지 말고 마이너스 1을 곱해라 그런 얘기고, 마이너스 1을 곱하란 말은 부호를 바꿔라 그런 얘기고, 그래프에서 부호를 바꾸는 짓은 x축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라인이 마이너스 1이면은 얘를 1로 바꾸라는 소리거든요. 얘를 여기로 보내고 얘를 여기로 보내고 그런 거라서 함수값에 부호를 바꿨다 라는 것의 의미는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움과 동시에 접어 올리는 거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입니다. 근데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가야 돼. 바로 이렇게. 이 과정 없이. 이 과정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을 보면 바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순서를 말로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걸 암기하고 사시는 거예요. 2단계를 붙여야 되는데 1단계는 업다쳐 그리는 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2단계는 x축보다 아래의 것만 접어 올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거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풀게요. 기본 문제 10-5번. x에 관한 방정식 맞습니다. x제곱 빼기 1은 아니네. 빼기 1은 a라는 맞아요. 방정식. 절대값 포함 방정식인 거죠.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실수의 값을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이거를 그 절대값을 없애가지고, 절대값을 없앤다는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 이 식이니까 x 이게 0보다 작다를 푼다고 치면은 아니다. 0이나를 푼다고 치면 x는 뿔마 1이니까요. 뿔마 1을 기준으로 범위를 갈라가지고 저기 그대로 나올 때와 마이너스 1가 나올 때로 따로따로 풀어서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겠다 라는 마인드는 불가능해.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값이 저런 식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식으로 풀 수가 없고요. 대수적으로 풀 수가 없고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야겠다. 근데 요 놈만 있는 거를 네가 알기 때문에 얘를 이항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게 fx는 gx라고 해서 굳이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릴 필요가 없어. 요 두 개 중에 일부를 이항시켜서 다시 생각하는 게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재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만 남기고 싶으니까 이걸 넘겨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저걸 암기하고 있으면 개빠르다고. 1단계 x제곱 빼기 1을 먼저 그려라. x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접어 올릴 기준이니까. 이거 뭐 절편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1. 2단계 아래의 것만 접어 올립니다. 원래 걸 지우셔야 돼요. 이런 모양이야. 축까지 없으면 그럽니다. 이런 모양이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고 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x가 없으니까 상수함수 뭔지 모르죠? x축의 평행한 선이라는 뜻입니다.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것도 있지 않나요? 그럼 이거 왜 그리는데? 똑같은데. 그죠? 대표적인 거 한 개만 그리는 거예요. 안 만난다.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만난다. 이게 뾰족한 곳에서만 만난다. 두 군데에서. 조금 더 올리면 네 군데에서 만난다. 많이 더 올리면 세 군데에서 만난다. 이건 특히 접한다. 더 올리면 두 군데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죠?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그리면 되는 거지. 똑같은 상황을 여러 개 그리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뭐였냐면 x축이었고요. x축은 0이었거든요. 0이에요. 누가? 이 새끼가. a 플러스 1이 0이라는 소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직선은 뭐를 대표하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이 직선은 뭐를 대표하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이 직선은 딱 언제만 얘기하냐면 이 라인이 이 곡선의 꼭지점의 y좌표랑 같을 때는 말이에요. 원래 얘 꼭지점은 0,-1이었는데 이 새끼가 접어졌으니까 0,1이겠죠. 이 라인 1인 겁니다. 얘가 1이라고요. 그 얘기는 a가 0일 때라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는 0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갔다 라는 말은 더 커진 거니까 a가 0보다 커졌다. 이 문제의 질문은 a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말했잖아. 근데 여기 실근의 개수는 뭐라고? 실근은 뭐라고? 교점의 x좌표니까 개수를 물어보면은 x좌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실근의 개수는 곧 교점의 개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빵개, 교점의 개수가 빵개니까 실근의 개수도 빵개. 얘는 교점에서 2개니까 실근도 2개, 4개니까 4개, 3개니까 3개, 2개니까 2개 쓰면 돼. 여기다가 달면 돼요. 이거이면 빵개요, 이거이면 2개요, 이거이면 4개요, 이거이면 3개요, 이거이면 2개요. 이게 다 답인 거예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오답이고 전부 다 써줘야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미분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분적분을 하려면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미분적분을 해가지고 복잡한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2개 이상 그려야 되면 위치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다 저겁니다.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유제 10-8번 해봐라. 이거는 쉬워. 얘처럼 쓰는 게 아니야. 얘처럼 쓰면 바보야. 그냥 딱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이잖아. 그에 해당되는 범위만 딱 쓰는 거야. 야, 거기다가 1을 쓰면 어떡하니? 마이너스를 써야지. 왼쪽인데. 원래 거 지워야 돼요. 지우세요. 말을 안 들어. 지금 어렵냐고요. 어려웠구나. 어떻게? 어렵다고 안 할 거야? 어려도 해야지.
고등수학이 수학의 세계의 빙산의 일각이고 공통수학 1이 고등수학의 빙산의 일각인데 어떻게? 벌써 떠오르면 어떻게? 첩첩산중인데 노력으로 극복하셔야죠. x제곱 빼기 4를 1단계로 그립니다. 제발 좀 내가 그리는 순서대로 그려. 절편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절대값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x축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2단계 아래에 있는 것을 접어 올린다. 원래 거를 남겨두면 함수가 아니다. 그럼 이제 4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죠. 대표적으로 x축보다는 위니까 0보다 큰 소리고 접할 때보다는 아래니까 이 점의 y좌표가 궁금하다. 근데 이 점의 y좌표는 원래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가 달라졌다 라는 뜻이니까 원래 꼭지점의 y좌표는 0, -4에서 -4니까 이 라인 당연히 4라는 소리지. 그러므로 이 라인의 범위는 0에서 4 사이다. 답이라고. 도대체 어느 포인트가 어려운 거야? 9번은 미지수의 위치가 달라졌지만 똑같이 푸시면 돼요. 오늘 3분 정도 강의를 덜 했는데 근해 분리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내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8명이 다 불렀습니다. 휴식. 시험 시간은 똑같아요. 숙제는 오늘 10단원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주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일단 유제 10-9번까지고 연습 문제 없고 연습 문제 못 갔으니까 9단원 연습 문제가 다 했잖아 지난 시간. 연습 문제 없고 우리 워크북 10단원의 일부분을 숙제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좀 볼게요. 유형을 지정해 드릴게요. 유형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실래요? 유형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괜찮아. 6번 7번 어라? 얼마 없네. 8번이 끝이네. 우리는 8번을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7번까지 그러니까 33번까지 10단원 33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식.